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입학 전형의 방법을 아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입 진학 설명의 1편으로 정기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들어갑니다. 자, 먼저 순서를 보면요.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 전형이에요. 고등학교는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어떠한 내신 성적이라든가 어떠한 성적을, 그 다음에 어떠한 전형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정기고등학교의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특징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전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 전형입니다. 진로 적성 검사라든가 직업 정보, 그다음 고등학교 정보, 대학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디에서 검색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엑셀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올렸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보면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엑셀 파일이 있는 곳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어느 정보 이렇게 찾아가야 될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이제 유형별 분류를 한번 볼까요? 자, 일반고, 특성화, 특목고, 자율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반고등학교는 이제 보통 일반고등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강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이거 학교장 선발고등학교고요. 또 이제 과학중점학급,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과학중점학급, 예술체육중점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모든 학생이 전부 다 과학중점 예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10개 학급이라고 하면 2개 학급 정도는 과학중점 또는 예술중점의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거고 일반 고등학교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합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는 상업계열, 공업계열에서 70개 학교가 있고요. 특목고는 과학고, 외국어 국제고등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산업수영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고, 자율형 국립고, 자공고인데요. 자율형 국립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하고 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일반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형 국립고등학교 자율고라는 것은 교육과정이 이제 자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자공고나 자사고나 일반고는 다 교육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특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가 있어요. 물론 정기고등학교는 먼저 뽑는 거죠. 정기고등학교 중에 과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기타 정기고등학교라고 하는 서울미술고등학교, 염광고, 관악예술과 이렇게 정기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거 말고 영재고등학교, 즉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기타 고등학교에 해당돼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정기고등학교를 안 봐도 되고요. 만약 떨어지게 되면 후기고등학교로 가는 건데요. 만약 정기고등학교를 붙으면은 후기고등학교를 가면 이중 지원이 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후기고등학교는 외국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사고, 자공고, 그다음 일반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그 영지학교는 따로 있다 그랬죠. 영지학교는 이중 지원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고등학교 중에서는 과학고,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여기 부분이 정기고등학교고요. 예, 여기가 정기고등학교입니다. 정기고등학교고요. 후기고등학교는 자사고, 외국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영재고등학교는 이제 별도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고를 영재고등학교 떨어지면 과고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영재고등학교는 떨어지거나 붙거나 상관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특성화 마이스터 예술고 이 주기에 같은 정기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교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떨어지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하나의 예외 사항으로만 있어요. 그 다음에 정기고등학교를 떨어지거나 안 쓰면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쓸 수 있고, 요거는 앞부분에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일반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에 전형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 영재고등학교 떨어지고 과고를 볼 수 있고 과고 떨어지면 자사고 떨어지고 자사고 떨어져서 일반고등학교 또는 추가 모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내가 적성에 맞는 학교가 만약 후기고등학교에 있다면 정기고등학교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만약 정기고등학교에 있으면 정기고등학교에서 한번 지원을 해보고 만약 안 됐을 때는 후기고등학교를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보면 영재학교는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의 학교의 이렇게 쭉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식계 기타 정기고 두 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기고등학교는요, 교육감 선발, 일반고등학교예요. 그 안에 예체능 중점학급, 그 다음에 과학 중점학급 이렇게 되어 있고 자본고는 같다. 일반고등학교 같다 그랬죠. 자, 학교장 선발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일반고 중에 한강고, 삼육고. 학교장 선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따로 뽑기 때문에 등록금을 학교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고등학교 같이 등록금이 거의 없는 학교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유형으로 볼까요? 자,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4월, 7월 이렇게 요 사이에 뽑는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영재하고 과학예술영재 두 개 가지가 있어요.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지만 과학영재학교는 과학영재학교가 날짜가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과학예술영재는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봐도 두 학교 정도밖에는 결국은 못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조기 졸업에 대한 규정을 학교 담당 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자, 특목고 같은 경우는 8월에서 10일 정기고등학교죠. 이 중에 특목고 중에 과고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에 해당되는 거고요. 특성화된 다음은 이제 정기고등학교에 들어가고요. 이중 지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영재학교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는 정기고등학교 떨어지거나 따로 뽑은 학생들 후기고등학교 쭉 나와 있어요. 요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형별 선발을 보면요. 여기 영재학교는 이제 이렇게 보면 전국이라는 게 있고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국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자, 외고고등학교는 지역이고 국제고등학교 지역이고요. 과거는 지역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이외의 지역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방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만약 과거나 외고가 있으면 그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 없으면 타 지역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시 할 수 있죠. 지역 단위 자사고는 뭐냐면 서울형 자사고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 단위 자사고는 서울 학생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과 전체를 할 거고 내신 성적 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예체능 중점학교는 실기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요. 후기고등학교 중에 이제 특수목적고의 외고고등학교가 있고요. 자사고 21개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나머지 미술치료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첨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데 이거는 자사고 서울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는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중점학급은 이제 11개 교육청, 25개 구청이 있는데, 이 중에 성북 강북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여기서 동부 같은 경우는 여고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남고 같은 경우, 남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50%를 뽑고 떨어진 학생하고 그 지역 학생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이 뽑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는 많이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자율형 국립고등학교는 참고하시고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체육중점학교. 자,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 대원여고하고 영신여고가 음악 중점이고 송곡고등학교 체육, 송곡여고 미술중점학교. 이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중 지원에 대한 금지 사항을 해볼게요. 정기고등학교 원칙.
무조건 한 개의 학교만 지원한다. 접수 날짜 상관없습니다. 지방에 같은 경우는 정기고등학교 이제 특성화 같은 특성화인데 날짜가 달라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른데 날짜가 다른데 이거는 같은 지역, 같은 유형이거든요. 같은 유형은 같이 쓸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후기고를 지원한 경우 불합격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학교 지원이 불가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후기고등학교 이제 자사고하고 외고를 이제 후기고등학교 지원을 할 때 일반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써요. 근데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는 이제 추가 모집에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추가 모집 못 가게 되면은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5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를 써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를 먼저 발표를 해요. 1월 8일경에 발표하고 나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추가 모집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후기 고등학교에 합격이 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기고에 합격한 경우 정기고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고 서울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모든 학교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후기고등학교가 있어요. 공주 사대보고는 나와 있는데요. 이런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중 지원 사례를 볼까요? 정기고등학교 두 학교를 지원했어요. 과거 지원 떠났는데 예술계고도 이런 학생은 없겠지만 이렇게 봤어요. 떠난 학생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정기고 합격자가 후기고 지원할 수 없다 그랬죠. 후기고 합격자가 또 정기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합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후기고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후기고를 지원했을 경우 아직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 후기고등학교에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하면 안 되고요.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대상 합격자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면 안 되고요. 타시도 전국 단위 일반 고등학교에서 떨어졌는데 서울의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공주 한일고등학교가 있어요. 공주 한일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의 일반고예요. 근데 여기서만 떨어지게 되면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못 써요. 이런 거 불이익을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래에는 공주 한일고 같은 이런 학교에서 이미 그 어느 정도 합격 여부를 보고 불합격될 것 같으면 원서를 받지 않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기고등학교 한 학교밖에 안 되고요. 합격 시 정기학교 후기고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요. 불합격 또는 정기고 미지원 시 정기고 추가 모집, 후기고 또는 정기고 추가 모집 지원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학교 지원 못한다 그랬어요. 합격하면 정기고 추가 모집에 지원 불가하고요. 불합격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정기고등학교 이거 불합격 전 후기고등학교 불합격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모집 지원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가밖에 없습니다. 자, 고등학교 한번 성적 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학년 때 입학한 성적이 3학년 때 2등급, 즉 11%가 바뀌는 학생은 전체 3%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스스로 자율학습에 집중했고 사교육받지 않고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가지고 짜는 학생들이에요.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강한 학생들이죠. 그러면 내가 바로 이런 학생에 해당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봐가지고 대학 입시에 제가 좋은 3년 동안을 공부 열심히 해서 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가는 게 맞고요. 저는 공부보다는 기술적이라든가 난 사회에 빨리 진출하겠다는 학생들은 빨리 특성화 쪽으로 가는 것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 체육 쪽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기주도 학습 전형하는 학교들을 한번 볼게요. 서울에 외고 6개가 있고요. 과고 2개,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영지학교고요. 서울 지역의 자사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점학급 중에서 이렇게 4개의 중점학급. 근데 과학 중점학급은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없고요. 그 입학 원서에다가 기재만 하면 됩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하는 학교 중에 내신 성적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하는 학교들은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면접이 있고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데 외국어 국제고등학교는 영어만 반영을 해요.
근데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국어와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무 내신 성적을 전혀 보질 않아요. 이거 착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서울 이외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교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고2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요. 2학년, 3학년에 다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A, B, C, D예요. A는 90점 이상, B는 80점, C는 70, D는 6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등학교는 영어만 반영한다 그랬죠. 동점자일 때 국어와 사회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히 2학년, 3학년 때 A를 맞아야 되죠. 과거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인데 거의 다 A예요. 동점자 처리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적의 변별력이 없지만 수학과 과학은 다 A를 맞아야 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체를 평가해가지고 내신 성적 반영하는데 미래인 전형 같은 경우 주로 사용하는 미전형은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내신 성적 반영하는 방법은요. 300점 만점인데 출결이 24점, 행동발달, 창치활동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고요. 봉사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12점. 그래서 서울에 같은 경우는 1년에 15시간, 2020학년 코로나 사건 때문에 10시간으로 2020학년도만 줄고 나머지는 15시간 기준으로 매 학년 15시간 이상을 해서 45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특성을 한번 볼까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 전문 교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 교과, 방송이면 방송에 대한 전문 교과가 상당히 많아요. 예, 국어 영어 수학이 그만큼 적죠. 과거는 당연히 과거가 필수 단위가 77단위고요. 외고는 외국어가 많고요. 예체능은 예체능이 많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회통합 전형도 과거는 20, 외고, 국제고 20인데 국제고는 40%. 그 다음에 산업시험은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교과, 산업수영 맞춤형 고등학교도 전문교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배우는 학교고요. 일반 고등학교, 자유고등학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작업은 똑같고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일반고학, 자사고 교육이 달라서 현재는 동일합니다.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과정의 차이는 없다. 일반고, 자사고는 똑같다라고 보시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면요. 이거 보세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가 굉장히 많죠. 전공이 90시간에. 그러니까 외국어 쪽으로 전공을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외국어가 맞아요. 그런데 과학 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의 부분들, 쭉 보면 여기 보면 과학이 없어요. 수학도 굉장히 적죠.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사고하고 일반 고등학교 보면 거의 같다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과학 중점 학급 같은 경우는 과학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으면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 하는데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과학이 또 수학하고 또 같이 비중이 있으니까 같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이 많아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면요. 전공이 굉장히 많은데 국어, 영어, 수학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보는데요.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대학 입시 보는 거예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인데 여기 한국사하고 영어는 절대평가고요. 나머지는 상대평가인데 수학 1, 2가 있어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입시에 들어가려는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이 거의 정립이 되고 나서 구조가 되고 나서 들어가서 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늦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에 나중에 가서 맞는 게 아니라 그럴 거야. 차라리 내가 나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일반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같은 데 가면 여기 이제 문과 이과가 없어지는데 인문과정으로 내가 대학을 갈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 두 과목
자연계열은 이쪽에 두 과목을 선택하니까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하고 2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나의 진로가 내가 대학을 어느 과를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수능 과목에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공통이고요. 탐구 과정에서 나뉘어진다. 직업계는 뭐냐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을 하지 않고 직업 과목 6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담당을 합니다. 자, 6과목 중에 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 공통 한 과목 이렇게 삽니다. 다음에 정기고등학교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정기고등학교 첫 번째 과학고등학교예요. 자, 과학고등학교의 1단계에서는요, 제출서를 이제 제출을 하죠. 서류를 제출하면 이걸 검증을 합니다. 입학 담당관이. 그래서 검증한 내용을 요약하고 기술하고요. 그 학교 방문을 하는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서 그다음 추가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자료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 학생이 면접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선발하게 됩니다.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외고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이 면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발을 하는 이런 2단계 선발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고 2단계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서류평가 면접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발표하게 되죠. 자, 과학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입시 요강을 한번 보세요. 그 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원내, 정원내. 여기 사회통합전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지원자들이 보면요. 이렇게 이런 그 경쟁률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조금씩 좀 늘어나긴 하고요. 좀 비슷한데, 이건 왜냐면 그 학생 수가 줄은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과학고등학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통합전형이라는 부분이에요. 사회통합전형은 경쟁률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사회통합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이중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자, 입학 전형을 쭉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1단계, 2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 작성의 배제사항이라는 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뭐 교과 성적, 뭐 영재학교 이런 것들, 부모님 친인척 요거 다음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집 면접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인데 3학년 1학기만 들어가고 3학년 2학기는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서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입시자료실 한번 보세요. 전년도 신입생 입학 소집 면접 기출 문제가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접하는 질문하는 내용하고 시간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보면서 이런 유형의 소집 면접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인데요. 요거는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 학년도에 배웠던 선생님이나 지금 현재 학년도 선생님 배운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드리면서 나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면 이걸 추천을 작성하는 선생님도 상당히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성 영역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면접에 대한 부분도 쭉 나와 있네요. 창의 유감 문제가 4문제고요. 답변 준비 30분하고 면접 10분인데 여기서 창의 유감 문제라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서류에서 봤을 때 입학 요강에 봤을 때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이나 과학의 문제를 선행학습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커다란 오해입니다. 이거는 창의 융합 문제는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전체를 갖다 이해하고 이것을 갖다가
응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자꾸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얘기들을 할 때는 절대 따라가지 말고, 선행학습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을 얼마나 충실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이 학생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응용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면접관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면접은 자기소개서 위주 내용을 보통 많이 보는데, 여기는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실험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 이런 데가 좀 많이 느끼고 어려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도 좀 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적 원리와 내용에 대한, 이거 중학교 수학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자, 예술고등학교는 이제 그 학교 대상 학교가 있고요. 전국 단위 모집이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정원의 2%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신 성적하고 실기고사가 들어가죠.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 정기고등학교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고요. 실기고사는, 자, 피아노과를 시험은 피아노에 대한, 발레는 발레, 이런 식으로 해서 실기고사인데, 실기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입학 요강에 실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실기 종목을 참고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세요. 다음은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최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전형은 전국대 입상자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라면 일반 전형에서 보는 거예요. 일반 전형은 체력검사, 전문 기능검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모집 종목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입학 요강을 보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정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 기초 능력을 통해서 분야별 기초 및 실무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거고요.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것은요, 산업시용 맞춤형 고등학교예요. 졸업 이후에 우수 기업을 취업하고 특기를 살린 군 복무하고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 즉 명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요. 이제 그 선취업 후진학의 부분은 후학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이스터 특성화고등학교 유형, 특정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이에요. 나는 공부보다는 이 특정 부분에 소질과 적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이 학생, 그 다음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하고 싶은 학생, 졸업 후에 취업을 희망하고 전문 기술인, 즉 기능인, 명장, 명인이 되고 싶은 학생. 이런 학생은 마이스터와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롭죠. 왜냐하면 마이스터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은요, 저는 다 모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이 상당히 단위수가 적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앞으로 쭉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취업을 이제 강화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이런 데 고졸 취업들 많이 있어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부 이제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비 당연히 등록금은 없습니다. 자, 이 선취업 후 학습이라는 제도인데요. 재직자 특별전형이라 그래요. 8%까지 정원 외 8%를 갖다가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만 수능 없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면접을만 가지고 뽑게 돼요. 그 다음에 좋은 학교가 업체에 가면 사내 대학이라는 데도 있고요. 계약학과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여기서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요,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 진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자 특별전형 이런 것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두 가지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자, 도제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도제라는 것은 제자예요. 장인의 제자, 기술자의 제자가 돼서 봉사하면서 학습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한 학기에 1학기를 4달이라고 하면 2달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한 달은 이웃에 설치된 센터에서 실습하고 한 달은 기업체에 더 복잡한 실무용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 실습하는 동안에 일정 어느 부분에 봉급도 받을 수가 있고요. 먼저 사회생활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직접 기술을 배우는 제도입니다.
자, 성공별 전공 및 직업이라는 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우리 홀랜드 검사 아마 적성 검사 했을 거예요. 그럼 적성 검사에 어디가 맞느냐? 실지형 같은 경우는 기술자, 기계 이런 쪽이 공과대, 신체 활동에 대한 체육 이런 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업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체육 중점, 체육 고등학교, 물론 일반 고도 있지만 이런 데 들어간다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습형 같은 경우는 상업계 고등학교 쪽이 공업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면 그 다음에 예술 쪽도 특성화에도 예술이 있고 예술 중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 체육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그래서 C형 같은 경우는 A형 같은 경우는 예술가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명장을 육성하는 학교예요. 자, 미림, 수도, 서울 로봇, 서울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이 영역을 한번 쭉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이고요. 교과 성적 보고요. 적성검사, 중학교 추천, 자격증, 입학 성적 같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필수는 출결과 봉사 선택인데요. 자, 보면요. 여기 과목 쭉 있죠? 여기서 기술 과정을 포함해서 세계 교과 2의 과목을 선정하는데, 특별 전형은 30% 이하를 내시 성적 반영하고 일반 전형은 50% 이하를 반영을 해요. 자, 인성 그 부분을 인성은 출결 봉사고요. 면접은 적성 검사를 따로 실시합니다. 학교 자체 적성 검사, 그다음 진학 동기, 진로계의 성장 가능성들을 면접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시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그래서 하이파이브의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제철 쪽 같다. 합덕 제철 요소. 이렇게 돼 있죠. 반도체,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포항 제철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산 해사 고등학교 해양을 한번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특성화를 왜 선택하느냐? 자, 공무원 채용에서 유리합니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만 응시할 수가 있어요. 과목도 국어, 한국사, 영어 이제 과목이 바뀌겠지만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토목 23명, 건축 20명 이렇게 많은 학생의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만 뽑고 있죠. 상당히 유리한 점을 볼 수가 있죠. 자, 군 특성화예요. 입대 후에 바로 군 간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쭉 학교하고 그 영역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여자 정화예상고에서 부사관 과가 따로 있고요. 이 앞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생활 동에서 군 훈련을 방학 동안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 사병으로 입대하고 나서 바로 입대 제대하면은 바로 부사관으로 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군이 돼서 안정되는 직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후진학 제도예요. 이렇게 3년 동안 취업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수능 없이 들어가는 학비 부담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많이 보면 후진학 제도 한번 쭉 학교 보세요. 이렇게 학교들 내용이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죠. 근데 보면은 수능이 없죠. 하나도. 이렇게 학교들이 다양하게 뽑고 있습니다. 정원 외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위치도 우리 진로실 보면은 이렇게 붙여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위치를 한번 잘 파악하면서 공업계, 상업계, 마이스터 고등학교 쭉 한번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제일 중요한 게 학과예요. 학과. 어떤 과를 가는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과 선택이 모든 거에 가장 비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학과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가로 안에 있는 건 학급수입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에 그러면 뭘 배우느냐? 그러면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세요. 전에 얘기했던 자사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요. 학교 특색 사업이라는 걸 잘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잘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통 교과는 다른 국어, 영어, 수학이 80단위, 90단위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뭐가 많을까요? 자, 전공이 엄청 많죠.
전공이 많죠. 방송 영상과에 보면 전공들이 보면 이렇게 전공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공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3학년 돼 가면 거의 실습 단계로 다 들어가죠. 국어 영어 자격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기도 좋고 성적도 얻고 취업이나 진학도 하기 이롭죠. 자, 패션 디자인 쪽보도 여기 보면은 옷에 관계되는 게 상당히 많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기 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내신 성적 반영하는데 이렇게 정원이 많이 뽑지 않고요. 대부분이 특별 전형이 미래인지 전형으로 뽑아요. 미래인지 전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인데 출결 봉사활동은 당연히 중요하죠. 자기소개서 면접인데 여기 어렵지가 않고요. 면접 40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와 관련해 나의 소질과 적성은 무엇이고 미래인지로서 가진 나의 장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업계획 쓰세요. 졸업 후에 진로계획. 참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는 이제 학교가 좀 이렇게 설립이나 좋은 데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요구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홈페이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학과개요. 자, 보석 디자인 분야의 디자인과 정밀 주조 세종 능력. 자, 이게 나의 적성에 맞기 때문에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년 동안 뭐 할 거냐요? 보석 감정 이런 기능사 자격증을 딸 거예요. 교과목에 충실하고요. 졸업 후에 어떻게 하죠? 주얼리, 캐드, 기금속 감정 쪽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자, 1번 내용 학과 개요 나왔죠? 자격증 나왔죠? 그 다음에 졸업, 취업 나왔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요.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나의 장단점. 단점은 좀 줄이고 좀 있지만 그러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성장과정. 그 내가 이 성장과정에서 내 꿈을 부각하기 할 때 이 학과가 맞기 때문에 이게 지원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자, 그래서 요거 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면접은 이 학생이 성실한가 아닌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게 한두 개 정도 알아놓으면 면접이나 나중에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사회통합전형은요. 첫째, 기회균등 전형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이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된 학생들이에요. 법적 차상위, 그 다음에 차차상위 이렇게 해서 수독이 나와 있고요. 학교적 출자는 뭐냐면 갑자기 가정이 파산됐다든가 이런 거를 학교장이 인정할 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다양성은 뭐냐면 다문화 가정이고요. 북한 이탈 주민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도 있어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고 다자녀는 몇 명이죠? 3명 이상이죠. 3명 이상인데 2019년부터는 3명 중에 1명만 되는 게 아니라 3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롭죠. 다만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모집 정원은 20%고 국제고 40%고요. 그 다음에 미달할 때는 10% 이내 일반 학교 증설이 불가해서 요거 자사고 같은 경우는 미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 어려운 학생들 60% 먼저 뽑아야 돼. 1단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회균등 전공 학생은 거의 다 된다고 보는 거고요. 2단계에서 1단계 탈락자와 사회 다양성 순위 자세, 사회 다양성이에요. 1순위, 2순위, 다음 2순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조금 충원이 되지 자사고나 외고도 좀 되고요. 그런데 외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전형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다만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전형이 30% 이내만 뽑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모자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1단계 이제 이거 대상자가 되면요. 사회통합전형자를 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을 해요. 그럼 추천서 심의하고 학우위의 심의에 거쳐서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학교, 즉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하는 학교에 해당된다면 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는 정원의 3%, 특례 입학은 정원의 2%, 그 다음에 과학고 특수대상자는 정원의 2%입니다. 그 다음에 고입 특례 입학은 이제 교육청에서 발표할 텐데요.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해당되는 거고요. 2호 중에 보통 2번 2호인데요.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재학생인데 부모님 함께 거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편 정기고등학교 진학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기고등학교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오늘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굳이 후기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은 정기고등학교를 안 봐도 되는 거고요. 정기고등학교에 볼 학생들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편 후기고등학교 진학 설명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